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별이 된 아이들 263명. 그 이름을 부르다. 류익은, 이민택, 임지선, 최현준, 하어영, 지음. 시대의 창 출판사. 지훈이 살인사건, 그 뒤 4년. 현옥씨 이야기. 숨어 살려고 노력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찾으셨나 해서요. 예상과 달리 현옥씨는 나를 세우지 않았다. 처음에만 놀라서 조금 목소리를 높여 어떻게 찾아왔느냐고 물었을 뿐이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경찰에서, 구청에서 한 조각씩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동네를 탐문해 찾아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현옥씨는 체념한 듯 애 아파 출소할 때도 되고 해서 기자가 찾아올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곤 집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게요. 안에 엄마가 계셔서요. 금방 나올 테니 기다리세요. 라며 쪽문을 열고 들어갔다. 곧바로 나온 현옥씨는 반대쪽 골목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쪽에 가서 이야기해요. 고만고만한 다세대 주택이 모여있는 동네에는 골목마다 차가 세워져 있었다. 주차된 차 뒤쪽 공간에 자리를 잡고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주소를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그와 그의 대구 시댁에 기자한테 연락이 왔다는 언질이 간 모양이었다. 대구에서는 그의 시어머니가 한 기관에 왜 기자에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냐며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사건 직후에 그래서 도망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사건이 보도되고 기자들이 집 앞에 찾아왔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은 나한테서 애들을 뺏어가려는 것만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 있다가 다시 친정엄마한테 와서 한 2년은 아무데도 안 가고 숨어 살았어요. 이제 아예 애들 개명까지 해서 완전히 숨고 싶었는데. 당시 기사에 대한 원망도 빼놓지 않았다. 아이의 장례 지원 비용을 써버린 것은 자신이 아닌 시어머니라고 했다. 현옥씨는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길에 서서 담배 한 갑을 다 태웠다. 마치 만나기로 약속이라도 했던 듯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누군가를 기다렸다는 듯 죽은 아이의 이름까지 호명하며 길고 긴 이야기를 했다. 현옥씨의 우울은 생각보다 깊었고 그가 살아온 나날은 지훈이가 겪은 시간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견디기 힘들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여. 이사를 거듭했던 그는 아이들과 함께 볕이 더 들지 않는 지하방에 살고 있었다.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방 2개짜리 집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은 그만 비켜가는 듯 했다. 그에겐 휴대전화도 없었고 회색 티셔츠는 7년째 거의 매일 입어 보풀하기가 난 상태였다. 3달 전 또 출산을 한 까닭에 80kg이 넘는 부은 듯 살이 찐 몸 상태까지 그대로였다. 동네도 그대로였다. 지훈이가 죽었던 집, 시체까지 챙겨서 급하게 이사갔던 집, 현재 살고 있는 집 모두 빨간 벽돌로 지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다. 오래된 주택 밀집 지역은 집 모양도 철제 쪽문의 위치도 볕이 들지 않는 반지하 방도 좁은 골목길도 모두 비슷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입구부터 컴컴한 이 반지하 세계가 우주의 전부다. 현옥씨는 영화 장면을 설명하듯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놨다. 이야기의 초점은 당시 자신이 지훈이와 남편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왔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 같은 초점은 사건 당일에 대한 설명부터 현재에 대한 설명까지 일관되게 이어졌다. 그는 양육하기 까다로운 유별난 아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남편을 비난하며 자신의 행동을 변호했다. 마이쮸 먹고 싶어요. 사건 당일 새벽 3시에 잠이 깬 지훈이는 방문을 걷어차며 울었다고 했다. 마이쮸 먹고 싶다고 울더라고요, 그날도. 얼마나 식탐이 심한지. 새벽에 깨서 왜 마이쮸를 찾느냐고요. 낮에도 볕이 들지 않아 어른도 혼자 있노라면 한기가 느껴지는 방 2개짜리 반지하 집. 3살 아이는 혼자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지훈이의 형과 여동생은 부모와 함께 텔레비전이 있는 안방에서 잠을 잤다. 때가 심하고 식탐과 공격성이 강해서 늘 지훈이만 따로 재웠다고 현옥 씨는 말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지 않자 현옥 씨는 남편에게 말했다. 어떻게 좀 해봐. 밤마다 들리는 아이 울음소리와 밀린 월세 때문에 집주인이 이사를 나가라고 한 참이었다. 현옥 씨는 모두 지훈이의 문제라고 했다. 현옥 씨는 자신의 남편에 대해 남편이 일할 의지가 없어 너무 답답한 스타일인데 내가 아무리 열받게 해도 폭력을 안 썼어요. 딱 그 점 하나 때문에 같이 살았죠. 라고 말했다. 한데 현옥 씨는 이날 남편 혼자 작은 방으로 건너갔고 남편이 아이의 머리와 가슴에 주먹질을 했다고 했다. 그 새벽 아이는 사망했다. 현옥 씨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당시 감기약을 먹고 깊이 자고 있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2015년에 만난 현옥 씨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혼자 자야 할 정도로 구박받았던 아이. 밤에도 냉장고를 뒤지던 식탐 많은 아이. 한 번 울면 그치지 않아 엄하게 혼냈던 아이. 아이가 마이쮸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한 것을 현옥 씨는 기억했다. 당신은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이기도 했다. 현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사 현장 등에 나가 일하던 남편이 11월 중순부터 날이 추워져 일거리가 없었고 당시 살던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5만 원짜리 집에서 월세를 계속 못 내 보증금마저 다 까먹은 상태여서 이사도 가야 했다며 사건 전날 남편과 아이들 양육비, 이사 비용 때문에 싸우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다. 현옥 씨는 남편과 20대 초반에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시달린 것도, 중학교를 중퇴한 것도, 이후 기댈 곳 없는 세상에서 험하게 살아온 것도 두 사람은 비슷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때리고 욕해도 가만히 있을 정도로 무기력한 사람이었지만 현옥 씨는 그래도 나를 때리지는 않으니까 그거 하나로 같이 살았다고 했다.